소장님 하면 과일 식사법이 가장 유명한데요. 그 과일 식사법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효능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과일은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게 된 게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이제 수의학을 전공을 했고 또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에 관련된 약을 개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의 건강 지식도 뭐 일반인과 사실 크게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그냥 저도 한식 위주로 식사를 했고 빵이나 과자, 치킨 이런 것도 자주 먹었던 학창 시절과 또 직장 생활을 했었는데요. 이게 과연 이제 맞을까라는 생각을 물음을 갖게 되면서 다양한 건강한 식사에 대한 수많은 자료들을 접하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많이 와닿았던 것이 유인원들이 사람과 비슷한 해부학적 구조와 유전학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의 식사가 무엇인가? 이들은 99% 이상 사람과 비슷하잖아요. 소화기관이며 유전자며 해부학적 구조가 거의 비슷한데 이들은 과일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또한 이 과일 식사가 이들에게 영향이 되는 이유는 제가 과일을 열심히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영양소의 분류로 총 9대 영양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탄단지 하면 이제 3대 영양소로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비타민, 미네랄 해서 5대 영양소가 되고 또 식이섬유가 더해지면서 6대 영양소, 또 물까지 총 7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이 7대 영양소만으로도 좀 부족한 게 있습니다. 항산화 영양소, 식물 영양소라고 하죠. 파이토케미컬이라는 것이 활성산소를 중화시키고 암세포의 성장을 막고 백혈구, 면역세포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영양소로 연구가 되고 있죠. 거기에 살아있는 음식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모두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엔자임, 효소입니다. 효소가 없이는 우리 사람도 바로 움직일 수가 없고 모든 동물, 식물도 생명 반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9대 영양소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제 통찰하게 됐는데 이 9대 영양소가 다 들어있는 음식이 사실 있을까요? 네,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또 우리가 좋아하는 치킨이나 피자나 햄버거 같은 이런 음식들에 사실 9대 영양소가 없습니다. 일부 영양소는 있지만 다 가지고 있는 동시에 모두 다 가지고 있는 영양소는 과일이더라고요. 네, 과일은 또 채소와도 좀 다른 성질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채소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일은 또 당분 때문에 또 기피 현상이 있잖아요. 그러나 과일 속의 당분은 에너지원으로서 작용을 하고 우리 몸에 축적되는 영양소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은 제가 중요하게 이제 연구원이었다 보니까 저도 분석을 엄청 하잖아요. 몇 미리그램에서 마이크로그램까지 계속 계산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분석을 한 결과 과일만큼 정말 영양이 가득한 음식이 별로 없구나. 그래서 하루에 한 끼는 반드시 과일 식사를 하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유인원의 식사와 함께 9대 영양소가 모두 가지고 있는 식사. 매우 중요한 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일 먹으면 이제 혈당이 오른다는 인식이 되게 많은데 당뇨 환자가 과일식으로 치료된 사례가 있다고요. 당뇨하면 많은 분들이 단순 접근을 해서 혈당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혈당을 무조건 올리면 안 되고 또 혈당에 관련된 모든 음식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사과 한 쪽도 먹기 굉장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이제 과일하면 당 이렇게 굉장한 환원주의적 관점, 저는 굉장히 부분적인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은 당, 그러면 계란하면 콜레스테롤, 사람하면 단백질 이렇게 논리가 이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도 사람은 단백질이다 이렇게만 얘기하진 않잖아요. 굉장히 복잡한 이 생명 현상이나 어떤 현상을 단순하게 바라보는 관점이 바로 환원주의 관점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양학이 이 환원주의적 관점에 묶여서 전체적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일에는 9대 영양소가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의 성분인 당분만 집착해서 바라보거든요. 과일 속의 당분은 100g당 작게는 5g, 많게는 15g,
많아야 15%를 넘기지 않습니다. 한 음식에 15%밖에 차지하지 않는 그 성분을 100%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한 오류죠. 과일 속에 있는 수분, 식이섬유, 또 다양한 비타민, 미네랄, 효소, 또 식물 영양소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들은 혈당을 너무 지나치게 상승시키는 정제 과당, 액상과당과 또 정제 탄수화물, 흰 쌀과 흰 밀가루로 만든 음식들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실제 이런 음식을 많이 드신 분들이 당뇨에 많이 노출되셨죠. 하지만 외국의 경우에는 이제 고기를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고기와 지방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서 또 인슐린 저항성이 일어나서 당뇨가 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당뇨의 원인은 딱 한 가지만으로 보긴 어렵고 정제된 당분, 정제 탄수화물 또 고기, 단백질과 지방으로도 같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거고요. 또 인슐린 저항성에 관련된 췌장의 베타세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더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딱 어떤 증상 완화에만 꽂혀 있는 현대의학에서 문제점을 발견했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 어떻게 하면 혈당을 잘 조절하는 췌장을 건강하게 만들 것인가, 췌장의 베타세포를 어떻게 하면 튼튼하게 만들 것인가에 착안을 했습니다. 원숭이들이 그렇게 과일 식사를 많이 하고 주식으로 평생 먹지만 당뇨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과일을 주식으로 먹는 유인원들은 당뇨에 전혀 걸리지 않는데 사람은 다른 것으로 인해서 당뇨가 걸려놓고 과일을 터부시하는 굉장히 좀 현명하지 못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제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췌장을 보호하는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가장 많이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단순히 혈당이 낮은 음식만 먹는 것이 답이 아니고요. 췌장이 어떻게 하면 잘 보호를 받고 췌장 세포가 세포 속에 필요한 좋은 영양소들을 잘 공급받을 수 있을까? 이것을 중심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당뇨 환자라 할지라도 저는 저당도 과일은 꼭 드시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당뇨 환자들 대부분 보면요. 밥 안 드시는 분 없거든요. 물론 백미 대신 현미 잡곡을 드십니다. 또 고구마도 몸에 좋은 것으로 또 식이섬유도 많고 해서 고구마도 드십니다. 근데 현미와 고구마의 당지수는 저당도 과일보다 더 높습니다. 현미, 고구마는 당지수가 55인데 사과, 토마토, 오렌지, 키위, 블루베리 20, 30밖에 되지 않거든요. 심지어 포도도 46이라서 현미보다도 더 낮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일단 달콤한 맛이 있다 보니 마치 혈당을 급 상승시켜서 당뇨에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과일을 먹어도 그럼 혈당이 안 오르냐? 그렇지는 않아요. 네, 포도당, 과당, 자당이 있기 때문에 일단 피 속의 혈당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혈당이 정제 탄수화물, 칼국수나 흰 밥을 먹었을 때처럼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과는 좀 다른 패턴을 보입니다. 일단 올라가지만 서서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속에 필요한 당분을 여기저기 보내줍니다. 당뇨 환자들의 경우 또 문제가 되는 게 일단 혈당을 떨어뜨리는 것만 목적으로 하다 보니 저혈당이 또 오기도 하고요. 온몸의 세포 속에 당분을 잘 이동시키지 못하는 또 점점 살이 빠지고 에너지가 사라지는, 에너지가 줄어드는 여러 부작용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당도 과일은 밥이나 현미나 고구마보다 혈당이 낮으면서 췌장의 소화 효소를 필요로 하지도 않은 아주 좋은 훌륭한 안전한 식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당도 과일은 저는 꼭 드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래도 불안한 분들은 채소를 좀 같이 곁들여서 단맛을 많이 줄여가면서 같이 드시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당뇨 수치가 400 정도 되시던 분이 한 달 반을 딱 실천을 하셨는데 150 이하로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또 저는 이제 2주 안에도 매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짜드리는 정말 췌장에 자극을 주지 않는 식사를 하시게 되면 이 200이었던 분이 일주일만 해도 120까지 떨어진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독자분들에게 이제 이메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정말 이 상식과 다르게 당뇨인데 과일 식사를 한 후에 당이 췌장이 튼튼해져서 당에 다 잡혔습니다. 라고 오히려 저에게 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 자체에 집중하지 마시고 췌장을 내가 정말 손상시키는 식사를 하는지, 췌장에 부담을 주는 식사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 췌장 건강을 더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를 생각하시면서 네, 이 친구들은 과일 식사를 하고도 당뇨에 걸리지 않고 근육도 다 만들고 영양소를 충분히 잘 흡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이 있는 환자들이 특히 더 먹으면 좋은 과일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당뇨 있는 분들에게 가장 많이 추천하는 것은 블루베리, 키위,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 정도 과일입니다. 잘 익은 바나나는 좀 피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파인애플이나 망고도 당 지수가 좀 높은 과일에 속하기 때문에 고당도 과일은 좀 절제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블루베리나 키위, 사과, 오렌지, 토마토 이런 과일을 계속 드시게 되면 이 과일 속에 항산화 성분들이 췌장 세포를 튼튼하게 합니다. 특히 췌장도 세포로 조직과 세포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좋은 영양소들의 섭취가 너무너무 절실하거든요.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심각하기 때문에 인슐린을 다시 재기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망간, 크롬, 아연 같은 미네랄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가 되죠. 또 이런 영양소들을 무엇을 통해서 섭취해야 될까를 생각해 본다면 밥이나 빵이나 고기나 우유, 네, 당분 낮다고 현미나 단백질 식사 이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식사법이 췌장 세포를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해주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양이 풍부한 비타민, 미네랄, 식물 영양소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 식사를 반드시 같이 병행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과일의 과당이 지방간을 일으킨다는 의견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보시나요? 네, 과일의 식사법에 대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한국인들은 식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디저트로 드십니다. 그러니 식사 중에 밥을 한 공기 드시고 또 이후에 과일을 드시잖아요. 그러면 추가적으로 당분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 몸속에는 간에서 이 당분을 합성, 저장, 또 사용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지나치게 많으면 당연히 축적이 됩니다. 남아도니까 사용하고도 남아도니까 당연히 쌓이게 되겠죠. 특히 이제 액상 과당에 이 실험실에서 실험한 결과 이제 간에서 축적이 되고 지방간이 형성되는 이 실험을 많이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 액상 과당과 과일의 과당을 똑같이 보는 겁니다. 합성과 자연이 어떻게 같게 작용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저도 식후의 과일 습관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밥을 먹고 또 먹는 과일은 당분이 더 늘어나게 되고 또 식후 과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 이런 것들과 함께 발효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식사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과당이 지방간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식전 과일을 드시는 겁니다. 과일은 정말 단순한 어떤 채소나 어떤 디저트 개념으로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식사의 관점으로 봐야 되거든요. 거기에 충분한 에너지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복이나 또는 식사로 드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침 식사, 아침과의 습관이라는 책에서도 아침 식사로 강조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아침에 드셔도 좋고 근데 나는 점심에 뭔가 시간이 애매하다. 저도 촬영하고 강의하고 이럴 때 애매할 때 과일 식사를 점심에 하기도 합니다. 또는 점심 식사하고 저녁을 좀 간단히 먹고 싶을 때 저녁을 또 과일 식사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과일은 식사로 드시는 것이 맞고요. 식후 디저트로 드시면 이제 당분이 축적되기도 하고 또 그렇게 몸에 전혀 좋은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전 과일 또 식사 과일 식사를 하신다라면 우리 몸에서 다 에너지로 사용이 되지 이게 왜 축적이 되겠습니까? 운동선수들이 운동 전후에 바나나를 먹는 습관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 이유는 과일 속의 과당은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의 이동이 필요 없이도 바로 간에서 에너지로 사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흡수가 되면서 바로 에너지가 되니까 뭐 마라톤 하다가도 드시고 또 유명한 우리 탁구 선수가 바나나를 많이 먹었잖아요. 네, 그 원리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식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로 먹는다면 절대 간에서 지방간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슐린의 분비 없이도 충분히 우리 몸에서 에너지로 만들어내는 아주 고효율 에너지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일을 갈아 먹거나 그 주스, 뭐 즙으로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도 괜찮을까요? 과일은 생과일로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일을 가를 때는 과일 속에 이 식이섬유와 포도당, 과당, 자당들의 이 결합이 다 깨어지면서 마시는 순간 피 속의 혈당을 급상승시킵니다. 이것은 뭐 액상 과당이나 정제 탄수화물 먹었을 때와 비슷한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과일은 생과일로 씹어 드시면 무리하게 혈당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완만한 혈당을 유지시켜 줍니다. 그러나 갈아 먹는 순간 혈당 급상승 때문에 이것을 장기화하게 되면 한 달 정도 장기화하게 되면 저혈당 증상이 오게 됩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이렇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을 때 바나나와 딸기를 갈아가지고 바나나 딸기 주스 되게 맛있잖아요. 이걸 매일 아침 갈아 먹었거든요. 한 달 뒤에 정확히 저혈당이 오더라고요. 제가 거기에서 과일은 절대 갈면 안 되는구나를 몸소 또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갈거나 또는 과일을 즙으로 만들 경우에는 일단 식이섬유가 사라지고 마시면 10초 안에 액체는 우리 몸의 피 속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과일 주스나 과일 즙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과일과 채소와 물을 1:1:1의 비율로 갈아서 희석이 되면 그렇게 드시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저도 이제 해독 주스로 뭐 사과, 양배추, 물 이렇게 갈아서 드시는 것을 어떤 분들에게는 추천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분량만큼의 물과 함께 섞는다라면 당분이 거의 많이 사라지기 때문에 안전한 주스로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과일만 갈거나 즙으로 드시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